어떤 분은 고등학생인데 엄마 똥 싸러 가도 돼? 라고 물어본다고 하세요.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. 뭐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라는 이야기 많잖아요.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뭐 3, 4학년만 돼도 우리 아이 사춘기 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영양 상태나 신체 발육이 달라져서 또 그만큼 들어오는 자극이 많으니까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비해서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. 아이들이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척들이나 주변의 친지들을 만났고요. 또 그렇지 않더라 해도 이웃에서 서로 왕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파트 옆집과도 교류를 안 하고 그렇게 익명성 속에 사는 걸 굉장히 편애하는 시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이 부모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현상은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. 아이를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어렵다 하시는 부모님 많거든요. 나도 잘 모르는 인생인데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많고, 그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부모와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사사건건 뭔가 지적받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. 이게 뭐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에요.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그만 것도 다 터치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그게 아이들한테는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.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사건건 엄마는, 부모는 나를 믿지 못하지?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.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.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. 다 부모한테 물어본다. 어떤 분은 고등학생인데 엄마 똥 싸러 가도 돼? 라고 물어본다고 하세요.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. 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.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. 내가 나 혼자 뭐 하나 못하게 다 간섭하고 가이드라인을 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거든요. 이렇게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에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아이들이 나도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, 나 혼자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.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.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6대 언어가 있다고 해요.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나도 하고 있는지. 자, 밥 먹자, 자자, 씻자, 공부하자, 책 보자, 스마트폰 그만해라.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얘긴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이야기 이외에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. 밥 먹을 때도 너는 네 핸드폰, 나는 내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보는 게 사실 편하기도 하고, 아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쓸데없는 갈등, 부딪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렇게도 하는데,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털어내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뭐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외롭다?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. 학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갖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많은 트러블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부분이 조금 생략됐잖아요.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.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 볼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선생님 얘가 뭐 했어요?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. 계속 이르는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만 일러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, 아이들이 조금만 물코가
튀어지면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저는 뭐를 좋아하고요.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고요. 선생님 저 수행평가 몇 점 맞았고요. 이런 얘기를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섭다라는 게 오히려 편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이들이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부모가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물론 그 안에선 이유로 찾자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로만 많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아이들이 또 공부 이야기야? 또 시작이야?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랑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? 라는 생각들이 쌓인 것도 원인이 되겠죠. 아이들한테요, 사춘기 아이한테는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. 짧게 이야기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을 추천해요. 딱 좋아, 잘한다, 덕분에. 아이들한테요, 뭐 긴 말, 잔소리 뭐 이런 거 하시기보다 이 3가지 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좋다, 그리고 잘한다, 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요 정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. 사춘기에서 지겹도록 들어봤던 말일 텐데요. 관계를 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도하는 아이로 으쌰으쌰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해요. 사춘기는요, 방금 출시된 페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페라리 어때요? 붕붕 굉음을 내면서 막 달려나갈 것 같잖아요. 너무 멋있고 근사하죠. 그런데 이 페라리가요, 아직 주행검사를 안 받았어요.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. 사춘기에 뇌는 막 성장을 하는데 그 뇌에 길들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.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힘들지만 또 그만큼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춘기는 마르지 않는, 마를까 말까 하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거기에 글자를 새겨넣으면 어떻죠? 평생 가잖아요. 사라지지 않죠?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. 그렇게 마르지 않는 시멘트에 글자를 잘 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? 아이가 행복해야 돼요. 기분이 좋아야 돼서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. 엄마의 제안,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서 그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는 것. 그러면서 아이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.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봐. 네가 한번 해봐. 딱 좋아. 잘한다. 덕분에. 라는 이야기를 활용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들려주면요. 아이들은요.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거든요. 더 잘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요. 아이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. 까짓거 해보지 뭐.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렇게 아이를 뒤에서 으쌰으쌰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현명한 부모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.